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전자개발센터의 김윤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기차 비이클 모션 및 에너지 매니지먼트 위한 EE 아키텍처 개발입니다. 차량의 EE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전기차 EE 아키텍처 및 주요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E 아키텍처에 앞서 차량에서 전기전자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크게 바디, 파워트레인, 샤시와 같은 기술적인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각 도메인은 기계 및 전기전자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전기전자 시스템이 차량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기전자 시스템의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차량 전체 중 50%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잡도 측면을 보면 N개의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기계 시스템의 복잡도는 N의 제곱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는 2의 N승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복잡도가 매우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이러한 시스템 복잡도를 관리하기 위해 차량을 하나의 통합된 전기전자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원리 및 구조입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몇 개의 기본적인 뷰포인트로 구성됩니다. 우선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사 및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달성해야 할 유즈케이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오퍼레이셔널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펑셔널 뷰포인트는 오퍼레이셔널 뷰포인트 결과를 기준으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로지컬 뷰포인트는 실제 구현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 구현 단위를 빌딩 블록으로 분해하고 각 모듈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할당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로지컬 모듈별 연산 및 통신 등 요구사항을 추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뷰포인트는 실제 구현할 솔루션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통해 ECU, 센서, 액추에이터 등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각 컴포넌트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로지컬 뷰 포인트로부터 할당하게 됩니다. 또한 컴포넌트 간 연결해야 할 통신, 전력, 네트워크도 정의합니다. 각 컴포넌트별로 할당된 기능 및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정의하게 됩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통해 차량을 개발하는 비용 및 제품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잡도와 비용 측면에서 전기전자 아키텍처 통해서 요구되는 복잡도와 실제 구현 복잡도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먼저 분산형 아키텍처가 적용되는 초기에는 컴포넌트 간 와이어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80년대 중반 캔을 도입하여 해결했습니다. 그 후 ECU가 많아지면서 ECU 복잡도 해결이 문제가 됐는데 차량 또는 도메인 레벨의 집중형 아키텍처를 적용하면서 ECU 개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집중형 아키텍처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융복합 기능이 증가되고 차량이 하나의 디바이스로 교통 시스템 레벨에서 동작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확장하면서 소프트웨어 복잡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아키텍처는 요구 복잡도에 최대한 가깝도록 실제 복잡도로 갖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진화 과정으로 볼 때 다음 아키텍처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 방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산형 아키텍처에서는 ECU 중심 차량 개발로 신호 기반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구성되고 캔이나 캔FD와 같은 전통적인 차량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도메인 집중형 아키텍처에서는 각 도메인의 별로 기능 집중화를 통해 좀 더 고성능의 컴퓨팅을 수행하는 도메인 컨트롤 유닛을 중심으로 각 도메인의 ECU들이 연결됩니다. 필요에 따라 각 도메인 내의 제어기는 통합됩니다. 도메인 내 제어기는 분산형 아키텍처와 같이
CAN 또는 CAN-FD로 연결되나 도메인 컨트롤 유닛 간에는 CAN-FD나 이더넷과 같은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 및 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혼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집중형 아키텍처 상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집중화되고 물리적으로는 분산되는 형태인데 기존의 도메인을 넘어서는 크로스 도메인 차량 개발 중심입니다. 소수의 고성능 컴퓨터에 기능이 고도로 집중화되고 하위 컴포넌트는 스마트 센서, 액추에이터로 구성되며 중간에 이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상위 비이클 컴퓨터는 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적용하게 되고 이더넷 네트워크를 백본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하위 컴포넌트들은 기존과 같이 신호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될 수도 있으나 특성에 따라 이더넷 백본에 직접 연결되어 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아키텍처가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보다는 변형되고 혼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아키텍처가 순차적으로 진화해서 적용될지 아니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빅스텝을 거쳐 적용될지 어떤 OEM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분산형 아키텍처에서는 단순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어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슈 형태로 공급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OEM은 하드웨어 간 통합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중형 아키텍처를 채택함에 따라 기존 밸류체인 및 역할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생태계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티어1 중심 이슈 개발 통합에서 OEM 중심 소프트웨어 개발 통합으로 변화하고 OEM의 소프트웨어 개발 통합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개인 소유 중심이며 낮은 레벨의 자율주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모델이나 연식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개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향후 미래 모빌리티는 개인 소유이면서 높은 자율주행 레벨 차량인 퍼스널 오토메이티드, 공유경제 기반의 낮은 주행 레벨 차량인 쉐어드 모빌리티, 공유경제 기반의 높은 자율주행 차량인 쉐어드 오토메이티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방향에 따라 파괴적인 혁신에 신규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반 신규 융복합 기능 또한 시스템 및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측면에서 차량은 하나의 디바이스 모델로 동작하며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주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기차의 전기전자 아키텍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미래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SOS, 즉 시스템 오 시스템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자가 다변화되며 기존 단일 시스템 레벨에서 복합적인 SOS 환경에 맞는 개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차량은 싱글, 듀얼, 인일 모터로 구성될 수 있고 로보택시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및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모빌리티를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유지 케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EV를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환경부터 시작하면 환경은 교통 시스템으로 분해되고 그 하위에는 지상 교통 시스템, 차량 교통 시스템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교통 시스템은 차량 시스템, 도로 시스템, 교통 신호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각 시스템들은 서로의 요구에 따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상 시스템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교통 시스템 레벨에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 차량 시스템에서는 차량, 시스템, 하이 시스템, 시스템 컴포넌트 레벨로 탑다운 계층구조 기반으로 추상화되어 각 추상화 레벨 간 표준 인터페이스 통해 상호작용하게 되어 상하의 요구사항 간 의존성 및 영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SOS가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동작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변화 방향 중에서 전기차 아키텍처 관련된 주요 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사용자 측면에서 에너지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데 현재 62% 이상이 에너지 불안을 항상 또는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전기차 에너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레벨에서 에너지 관리가 되도록 관련 기능을 집중화 및 통합하고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를 활용한 기능이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동성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레벨 2에서 5 등 안전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레벨에서 모션 제어가 되도록 관련 기능을 집중해 통합해야 하는데 전기구동 모터 중심의 토크 제어 기능을 통합하고 종 횡방향에서 차량 레벨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요구사항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통해 적절한 계층 구조 및 모듈화를 적용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O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듈 간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계층 간 의존성을 제한하는 등 캡슐화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차량 레벨 에너지 관리 및 모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형 에너지 관리는 ECU별 요구사항 기반 제어, 즉 요구 기반 에너지 소모로 ECU 단위 시스템 개발 후 차량 레벨 통합하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요구 기반 에너지 소모로 에너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분산형 에너지 관리는 각각 필요한 요구사항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으므로 에너지를 최적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집중형 에너지 관리로 전환하여 차량 레벨에서 에너지를 통합, 예측, 생성, 소모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고성능 제어 영역으로 집중화하고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예측 제어가 중심이 됩니다. 집중형 에너지 관리 방식에서는 차량 레벨에서 아키텍처 개발 후 ECU 개발이 수행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차 항속거리를 향상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분산형 토크 제어는 ECU별 요구사항 기반 제어, 즉 요구 기반 토크 제어로 ECU 단위 시스템 개발 후 차량 레벨 통합하는 버텀업 방식입니다. 요구가 많고 다양해질 경우 개발 복잡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분산형 토크 제어는 동일한 토크 소스인 전기구동 모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크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므로 코디네이션이 복잡해지고 최적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집중형 토크 제어로 전환하여 차량 레벨에서 토크 제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고성능 제어 영역으로 집중화하고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요구사항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집중형 토크 제어 방식에서는 차량 레벨에서 아키텍처 개발 후 ECU 개발이 수행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차량 레벨 종 행방향 모션 통합 제어 아키텍처로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모션 컨트롤을 위해 향후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비이클 모션 및 에너지 매니지먼트 위한 EE 아키텍처 개발을 발표하게 된 현대자동차 전자 아키텍처 개발팀의 김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전자 아키텍처 개발팀에서 차량 레벨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현 님이 질문해 주신 제목으로는 조향이나 BMS의 EE 아키텍처를 적용한 사례로 보이는데 다른 섹터들, 예를 들어 ADAS 도메인,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도메인, 바디 도메인과 유사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특화된 도메인 구조인가요? 우선 차량은 크게 보면 어, 드라이빙,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바디, 컴포트 도메인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 여기서 발표해드린 내용은 어떤 특정 도메인에 해당되기보다는 전체 차량의 어떤 아키텍처 구조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그 방향 중에서 비클 모션하고 에너지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화된 도메인 구조는 아니고 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게 통합화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관점에서 어떠한 편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비용 절감, 시간 축소 등. 우선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피처나 기능들이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발에 대한 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임으로써 개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나 개발 시간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양혜미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집중형 아키텍처 방식으로 점차 통합하다 보면 아키텍처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 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자동차는 어,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품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 조직별로 다양한 개발 방식 그리고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통합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을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조직 관점에서도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또 이제 그 협력사 입장에서도 기존에 했던 어떤 수익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변동도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OEM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입장에서도 큰 수익성이든 조직 구조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이재훈 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발표 감사히 들었습니다. 미래 전기차 방향을 직접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 OEM에서는 티어에서 공급된 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직접 제어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HMG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향후 계약이라든가 개발자 양성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질문해 주신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경영층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전략이나 이제 전술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 중심으로 해서 4개 도메인에 대해서 고성능 제어기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아키텍처 구조를 잡는 게 이제 제 역할이고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그 각 도메인의 개발 조직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이든 개발 체계든 앞에 질문하고 유사하게 조직 체계든
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시간 질문은 김상준 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아이닉5 운행하는 입장에서 현대차, 전기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 통합하는 관점에서 테슬라와 같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두 번째, 관련해서 이 GMP 플랫폼의 플랫폼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가져가실지, 실제 플랫폼 개발이지만 신규 아키텍처 설계 시 완전히 새로 개발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레거시가 없기 때문에 도메인 통합의 개념은 아니고요. 아예 차를 탑다운으로 개발하는 관점에서 새로 개발하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방향성은 개발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에는 차량 레벨 기능들을 통합한다는 관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MP와 같은 플랫폼은 이제 주로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발표드린 내용에 보시면 차량 레벨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분리시켜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을 상위 고성능 지역에 탑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위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밑에 하드웨어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상위 소프트웨어는 재사용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라는 거는 이제 그 플랫폼의 사양에 이제 또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답변 드리기가 쉽지는 어, 않고요. 이게 또 하나는 신규 아키텍처 설계 시에도 이제 모든 걸 새로 개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발 비용이나 조직의 인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큼 재사용하고 어떤 걸 신규 개발할지를 찾는 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채원 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협력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1차를 넘어 2, 3차 협력사들에게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인력 양성을 먼저 진행을 하는지 등의 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이렇게 아키텍처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OEM 내부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개발 방식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에는 이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에 맞는 케이퍼빌리티 레벨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표준화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잘 수행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방식, 이제 구조의 변경에 대해서 보셨지만 기존의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다 개발해서 납품하던 방식에서 다 분리해서 개발하고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어, 그런 방식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력사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OEM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서로 OEM이 모든 걸 다 주도할 수는 없고요. 개발을 이제 진행하면서 협력사랑 협업하면서 서로 어떤 경험이나 이제 개발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준님의 질문은 EV 레인지 향상을 위해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아키텍처가 EV 레인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몇 %나 되는지, 아키텍처의 발전이 현재 EV 레인지에서 몇 %나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EV 레인지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자체를 는 아키텍처 하고 크게 관련이 없고요. 대신 그런 정해진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냐, 어떤 다양한 이제 리소스를 잘 활용하고 이제 예측해서 그런 에너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갖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몇 %라는 거는 어떤 그 해당되는 기능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조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렇게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관련된 기능 개발자들이 이런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체 구조에 큰 변경 없이도 소프트웨어만으로 이제 EV 레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범님이 질문은 인포테인먼트 도메인과 드라이빙 도메인처럼 ISO 26162 관점에서 다른 등급의 도메인들을 통합할 때 원가 절감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통합 제역의 완성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드라이빙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실 기본적으로 B에서 이제 D까지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A실 D만 지원하는 제어기를 만들기에는 비용도 비싸고 또 그게 기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로 다른 등급의 이제 A실 등급을 갖는 기능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가 절감도 이제 그런 제어기들이 기능에 따라서 어떤 등급의 A실 등급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클래스를 나누고 그런 클래스에 따라 차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시간 질문은 다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선정해서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 질문을 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제가 딱히 어떤 분을 선정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어, 제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한 질문은 양혜민 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진행을 위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